퇴직 후 첫날 저녁 63세 김동현은 조용한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7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그는 늘 정해진 시간표와 규칙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삶이었죠. 그때 60세 아내 이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볼까? 동현은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평생 책임과 의무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 한마디는 처음 느껴보는 자유의 감각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거지. 젊었을 때 못했던 일들 말이야. 그날 밤 둘은 거실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퇴직 후 여행이라는 검색어를 치자 수많은 캠핑카와 여행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로 위를 달리는 캠핑카,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부부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거 보세요. 저 사람들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러게,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왜 안 돼요? 이제 시간도 충분하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각종 캠핑카 영상을 보며 모델과 내부 구조, 가격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실용적이고 꼼꼼한 성격이라 연비와 내구성을 중시했고, 지영은 아늑한 인테리어와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델은 연비가 좋대요. 장거리 여행에 적합하고. 하지만 침실이 너무 좁아 보여요. 우리가 매일 잘 건데. 기능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편안함도 중요하죠. 우리 집이 될 텐데요. 한 달 후 중고 매매장에서 흰색 캠핑카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5년 된 차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보였습니다. 동현은 손끝으로 차체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집이겠구나. 지영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아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시작하는 거 맞죠? 그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지영은 지도를 펼쳐놓고 첫 여행지를 정했습니다. 동해로 가요. 바다를 보면서 새 출발을 축하해요. 좋아. 파도 소리 들으면서 첫날 밤을 보내자. 드디어 출발하는 아침, 시동을 켜자 엔진이 낮게 울렸습니다. 동현은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인생이 여기서 새로 시작이야.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앞창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해안 도로를 향해 달리는 동안 지영은 연신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와, 저 산 좀 봐요. 정말 아름다워요. 집에만 있을 때는 몰랐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쁜 줄.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종이컵 커피를 나누며 첫 여행의 달콤함을 맛보았습니다. 이 맛이 자유의 맛인가 봐요. 그러게, 아무도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니 좋네. 해질 무렵 동해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황금빛 물결이 두 사람을 반기며 출렁였습니다. 캠핑카 안에서 보내는 첫밤, 작은 LED 조명을 켜고 담요를 덮은 채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진짜 자유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 이런 기분 처음이야. 다음날 아침 붉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던 동현은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37년간 사무실에서만 보던 해가 아닌 바다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달라졌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나도 그런 기분이야.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 처음 몇 달간의 여행은 마치 신혼여행을 다시 떠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해변과 산길, 낯선 도시의 야경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매일 다른 풍경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잠들고 다른 곳에서 눈을 뜨는 일상이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조금씩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유비와 캠핑장 사용료, 예상치 못한 수리비까지 계산해보니 1년 이상 여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지출 좀 봐요. 동현이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 이렇게 하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은데. 돈 걱정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우리 시간을 즐기자고요.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좁은 침대와 여름철 에어컨 문제, 비 오는 날의 습기와 소음은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긴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엔 아늑하게 느껴졌던 공간이 점점 답답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곳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처음엔 둘만의 성 같았던 캠핑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가두는 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와이퍼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진 채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집 생각 안 나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질문은 동현의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우리 침실, 넓은 거실. 평생 지켜온 일상의 안정과 여행에서 느끼는 자유 사이에서 동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긴 한데 뭔가 허전해. 가을이 깊어지면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사소한 마찰들이 쌓여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패턴과 취향들이 작은 공간에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과거 넓은 부엌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평온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줄 알았는데. 동현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적응하는 중이야.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겨울 첫눈이 내린 아침, 지영은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디 가려고? 잠깐 집에 다녀올게요. 언제 올 건데? 모르겠어요. 지영의 목소리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냥 며칠 쉬다 오는 거지. 지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과의 인생이 싫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동현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여행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돼. 우리 다시 예전처럼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행이 문제도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언제 멀어졌다고? 이 좁은 공간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멀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떠난 후 동현은 혼자 캠핑카를 몰며 끝없는 도로를 달렸습니다. 익숙해진 풍경들과 새로운 길들이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캠핑카를 세우고 지영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자유는 얻었는데 널 잃었구나. 혼자 먹는 식사, 혼자 보는 풍경, 혼자 맞는 아침 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동현은 깨달았습니다. 여행이 주는 자유는 혼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길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캠핑카를 팔고 집으로 돌아온 동현은 지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나는 자유를 찾으러 길을 떠났지만 결국 당신 없는 자유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함께 꿈꿨던 것은 여행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나는 그걸 놓쳤어요. 지영은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동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이번에는 서로를 이해하면서요. 동현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새로운 자유를 찾아보자. 이제 동현은 가끔 혼자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집으로 돌아올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 떠나는 길이 아니라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안정감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거실에 앉아 지영과 차를 마시며 동현이 말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떠난 길이 결국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구나. 지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이 가장 자유로운 곳일 수도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다른 방식의 여행을 꿈꿉니다.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을 다녀오거나 짧은 기간 동안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함께하는 여행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골목길을 바라보며 동현은 생각했습니다.
가장 멀리 떠난 여행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자신을 데려다 주었다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고 말입니다.